유미련 데스. 박효주 데스. 저는 행복 배틀에서 장미호라는 역을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미호는 모든 캐릭터 중에서 가장 욕망과 욕구가 없는 가장 절제된 인물인데 이제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사건 사고를 다 파헤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대본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리얼한 묘사들에 너무 놀랬고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거기다가 가장 매력은 제가 행복 배틀을 처음 제안을 받고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매력은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캐릭터들이 모두 여자라는 점에서 제일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제가 맡은 정아라는 인물은 그들만의 리그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이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리더 역할의 인물이고요. 가족애가 엄청 강하고 그리고 대표이사이고 유일하게 워킹맘이어서 굉장히 뭔가 내 의도대로 이끌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에요. 근데 아기 엄마들의 우두머리 역할 뭐 이런 것들 처음 해봐서 사실 그들의 리그를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어떤 세계인지 전혀 모르겠는 리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촬영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행복 배틀에서 나영이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 굉장히 예민하고 좀 까칠하고 또 그 안에 사랑스러움이 있고 남편의 사랑만 바라보는 그런 영어 유치원의 한 아이의 엄마고요. 아까 뭐 그렇게 계속 캐릭터 소개만 해도 막 그 단어들이 떠올라가지고 정리가 안 되네요. 잘하셨어요. 되게 좋았어요. 지금. 그래요? 대본 좋았던 점.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처음에 대본을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부가 정말 기다려질 정도로 대본으로만 느꼈던 그 여러 가지 재미 요소들,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캐릭터들이 전부 다 다양하게 모여 있어서 아주 볼거리가 많고 또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 배틀의 오유진 역할 맡은 박효주고요. 제가 맡은 오유진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행복하고 화려하고 누가 봐도 부러움을 느낄 만한 그런 행복의 표본이자 또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건 거칠 뿐 속은 굉장히 욕망이 드글드글하고 어떤 질투와 어떤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되게 복잡한 인물의 심리를 갖고 있는 유진이라는 역할이었고요. 또 이 행복 배틀, 이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떤 행복에 대한 배틀을 불지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네. 저는 어쩌면 가장 처음 드라마 대본을 읽었을 때 그런 캐릭터의 매력이 저는 제가 맡은 오유진이라는 인물의 캐릭터의 매력이 제일 첫 번째로 끌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들이 진행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이야기들과 반전과 이런 것들이 정말 멋진 배우들의 캐릭터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과거 때문에 좀 모든 거를 많이 자기 자신의 갑옷을 두르고 좀 교류를 하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말투나 목소리를 좀 표정이나 이런 거 많이 절제했고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말투를 써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리딩 날 가서 감독님께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고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리딩을 제가 준비한 대로 했더니 감독님도
길을 잘 잡은 것 같다고 같이 동의를 해주셔서 제일 노력했던 부분은 목소리와 말투. 제가 이렇게 뭔가 이간질하고 그 엄마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자자자자자 이런 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좀 약간 오글거리는 감이 없지 않았거든요, 촬영하면서. 근데 감독님이 더 해도 된다, 더 오버하셔도 된다, 너무 심하면 본인이 스탑할 테니까 더 가셔도 된다 해서 좀 마음껏 더 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워낙에 좀 예민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화도 많이 나고 눈물도 많은. 그러니까 사실 울지 않아도 되는 씬에도 울었던 것 같고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는 씬에서 나영이는 또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모든 게 나영이라는 캐릭터는 참 여러 가지 면도 갖고 있는데 그 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김수영 감독님 작품을 또 재밌게 보기도 했고 또 감독님이 워낙 오래된 연출자시기 때문에 그런 디렉션 하나하나 주시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렵고 뭐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많이 따라가게 되면서 제가 좀 더 나영이라는 캐릭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것들이 힘들다면 힘들고 또 좋았다면 좋았던 그런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좀 오유진이라는 인물이 초반에 좀 이렇게 폭풍처럼 밀어닥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서 그 어떤 심리의 지점을 찾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키여서 그런 좀 심리적인 걸 많이 좀 어떤 지점에 이어져가 있는지를 되게 설정하거나 혹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세원 씨 말처럼 막 중점을 딱히 뭐보다는 전반적으로 사실 저한테는 되게 또 새로운 역할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외적인 거라든지 여러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감독님은 이렇게 배우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믿고 가게끔 이렇게 많이 저도 늘 똑같았어요. 약간 더 가도 되나요? 약간 제가 저를 의심할 때 약간 더 가도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되게 그 부분을 돌이켜보면 되게 믿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늘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과하지 않나요? 더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과하세요. 괜찮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제일 첫 촬영이 이 미호를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스토리상 저랑 유진과 미호의 만남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인데 첫 촬영 자체가 그 어떤 떨림을 갖고 만났어가지고 그때가 제일 긴장도 정말 많이 하고 잠도 못 자고 약간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드라마가 여자들의 얘기라서 좋아서 선택은 했지만 여자들이 많이 모여있다? 어라? 살짝 걱정은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가 아니라 웬걸요. 너무 성격 좋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는 다들 감정도 예민하고 각자 가진 부분들을 표현해야 되니까 서로 좀 자제하고 절제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냥 한두 마디 하는 대화가 수다가 너무 재밌고 현장이 너무 편안해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털털하고 재밌는 친구들을 만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리고 저희 감독님이 7개라는 별명이 있어요. 7개? 7개. 모든 소품이 모든 소품을 7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와인병을 깨는 장면이 있었는데 7개인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유리인데 그거를 정말 7개를 다 깼어요. 깰 정도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소품이 필요한 씬에서 소품을 망가뜨려야 되면 항상 저희는 다 그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거 7개 있어요?
이거 7개 있니? 진짜 7개 준비한 거야? 이거 7개 있지? 나 믿고 자른다? 뭐 이런. 1, 2부에 이제 유진이가 미호 저희 집 와가지고 그 신발장에서 맞아, 나도 그.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거를 신발장에서부터 그 통로를 거쳐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다시 미호한테 오고 다시 이 정아랑 나영을 만나고 그걸 쭉 연결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사실 대본 보면서도 굉장히 긴장감 있는 씬이기도 했지만 그 씬을 계속 연달아서 찍는데 저는 정말 약간 혈압이 이제 올라서 터질 것 같은 그런 맞아. 느낌? 그래서 되게 롱테이크로 그걸 쭉 이어서 찍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게 찍고 나서도 사실은 제가 읽었을 때라든지 뭐 연기가 이렇게 진행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막상 그 액션하고 그 안에서 그 롱테이크를 겪고 나니까 진짜 미호 앞에서 제가 도와줘 할 때 그 말이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톤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막 미쳐서 눈물이 날 지경까지 설마 갈까 했는데 진짜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또 되게 연기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나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어요. 네. 저랑 왜 저도요? 저도요. 저랑 유진은 항상 만나면 감정적으로 좀 세게 부딪히는 씬들을 많이 찍다 보니까 유진이 얘기한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장면 중에 제가 꿈에서 유진이를 만나서 피올리는 유진이를 뭐 맞고 하다가 유진이가 좀 목을 조르고 하는 이런 좀 몸을 쓰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씬 들어가기 전에 제 대기실 제 방에서 효주랑 왜 한 30, 거의 1시간 얘기했지? 이 대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좀 1시간 깊게 대화를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둘이 무슨 분위기를 탔는지 살짝 눈이 뒤집혀서 둘이 너무 불이 탄 거예요. 둘이 같이 화르륵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씬을 진짜 저희 둘은 살풀이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씬을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씬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편집이 돼서 어떻게 나왔을지 진짜 네. 궁금해요. 맞아요. 약 먹고 호텔에 쓰러져 있는 거를 찾아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푸닥거리하는 장면인데 정말로 내 동생이 내 가족이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억장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사실 대본에 쓰여지지 않는 대로 막 뭐가 막 약간 뭐가 씌인 것처럼 막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본에 없는 말들을 되게 많이 했던 장면이에요. 궁금하다. 나도 그게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살풀이 하듯이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좀 그렇게 하면 되게 후련했겠다. 후련했어요. 근데 저도 그 씬은 1부, 2부니까 그게 이제 1부가 그게 엔딩이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우리는 그냥 다가가고 미호가 찾아왔고 처음 만났고 언니는 이제 막 도준 남편이 말이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 우리는 막 엄마들 몰려가고 막 그게 이제 사실 편집이 굉장히 잘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게 딱 편집이 됐을 때 우리가 느꼈었던 대본을 봤을 때 느꼈었던 그런 뭔가 긴장감과 어떻게 될까의 이런 그런 게 시청자들도 함께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들고 그러니까 그게 저도 마음에 들어요. 차이를 씨도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네. 저희는 사실 한 게 없어요. 저희는 그냥 다가가기만 했고 걸어가기만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씬. 그런 씬들이 되게 좋았고 저희 엄마들끼리는 그게 워킹씬이에요. 모델들 항상 계속 걸어가는. 네. 단체로 이제 걸어가는 씬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 아마 모아놓으면 재밌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그렇게 걸어요, 이 엄마들. 하염없이 원어회를 걸어다녀. 그렇게 해요. 저는 항상 미니스커트를 입기 때문에 저 위에서도 나영만 보여요. 그 옷만. 네, 우리 조열 감독님, 촬영 감독님이 날 100m 앞에서 저 멀리서 찾을 수 있게 항상 블링블링한 의상들. 제일 이렇게 색깔 톤이 굉장히 밝아서 항상 옷을 네. 과하게 색깔 과하게 반짝거리고 과하게 미니스커트에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남편도 없지만 여자들끼리 모여있지만 항상 미니스커트에 항상 화려하게 옷을 입는 캐릭터라서 또 되게 옷 입는 재미도 저는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또 사람들이 보실 때 또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처음엔 저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인별 같은 인스타라고 해도 돼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사진 보정 어플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는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쌓인 사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이제 저에게 SNS는 저희 고양이들 사진 저장소, 추억 저장하는 제 개인 뭐 그런 거 클라우드처럼 쓰고 있어요. 저도 저의 SNS는 거의 저의 저장소인 것 같아요. 되게 개인적인 거부터 그리고 일할 때의 모습까지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도 뭐 사실 일할 때 이제 팬들이나 뭐 그냥 뭐 보통 저희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사실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뭐 저의 개인적인 정말 일상들 뭐 옷을 어떻게 입는지 애는 어떻게 키우는지 밥은 뭘 해먹는지 정말 그냥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저를 팔로우 하시는 거니까 또 그거에 맞춰서 제가 그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그게 정말로 나의 그냥 SNS를 너무 소중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나를 이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겠지? 이런 생각에 그걸 또 미처 못 해주면 또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전 세계에서 다 팔로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다 저희 팬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냥 어느 날 보니 저도 이런 행복 배틀의 드라마 내용처럼 사실 그런 어떤 순간들 뭐 그냥 뭐 그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줬을 때 또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 좋아해 주시는 걸 채워드리려고 저도 노력하는 공간인 것 같고 네, 그냥 소통하는 창구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이 공간에서 소통을 하는데 이제 가끔은 그런 생각은 해봐요.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솔직할 수 있는지, 어떤 상대들의 어떤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채울 수도 있지만, 과연 이 소통이라고 하는 창구에서 얼마나 내가 솔직할 수 있는지는 늘 의문인 것 같고, 그런 거 올 때마다 약간 씁쓸한, 확실히 양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거나 나쁘거나 단정 짓는 것보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 반대의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어떤 SNS의 소통이지 않을까. 사실 우리 드라마 행복 배틀 안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그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대본을 네. 봤을 때 가장 재밌었던 것도 사실 제가 그냥 얘기했던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팔로우하고 왜 이유들이 다 있고 거기서 보여줘야 되는 근데 이 스토리가 저희 드라마에 다 있습니다. 막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행복배틀 보시면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현 시대를 잘 반영한 내용이에요. SNS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든 걸 거의 SNS로 함께 하고 SNS로 시작해서 SNS로 끝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드라마를 보시면서 어머 지금 내 모습 같아 라는 자기 투영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누가 죽였을까의 포인트를 두시고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근데 저희 드라마는 정말 행복 배틀이라는 제목이랑 딱 맞게 정말 행복을 배틀하는 SNS의 엄마들, 여자들 이야기라서 정말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스토리에 사건 사고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매일매일 매 사건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볼거리도 많고 또 내용도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행복 배틀의 가장 또 관전 포인트는 정말 공감대 가득한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각각의 여성 인물들이 특히나 더 많이 나오는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인물들 한 명 한 명이
나일 수도 있고 그일 수도 있고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역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의 다양한 모습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요즘은 워낙 시대가 저희 작품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분들이 워낙 많이 즐겨주시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행복 배틀이 일본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지금 굉장히 도끼도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이 사건이 해결이 될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행복 배틀이 일본에서 방영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엄마들은 저희 드라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희 드라마 일단 저희도 일본에서 함께 만나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재밌게 또 즐기시면서 추리하시면서 볼거리 많은 저희 행복 배틀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라를 떠나서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키우는 엄마와 어떤 가족의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S에서 유명한 구여자래. 그 여자?